제가 모비스 때 좀 커리어를 하고 나서부터 좀 팀 분위기나 그런 것도 일단 어쨌든 졌기 때문에 안 좋기도 하지만 뭐 많이 느끼는 점이 있다면 일단 이겨야 선수는 모든 경기에 이겨야 스타가 될 수 있는 거고 뭐 빛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지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팀에서도 축하를 받을 수도 없고 뭐 외부적으로 제가 자랑할 수 있는 일도 없다 보니까 누구보다 이기고 싶었던 사람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걸 하기 전에 생각이 났던 게 일단 안 들어갔을 경우에 시간이 5초밖에 없었고 마무리를 해야겠다는 생각뿐이 없었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그 전에 모비스랑 할 때 3점을 던졌을 때 안 들어가서 어쨌든 졌잖아요. 그래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서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빠르게 갔던 상황이었고 쏘기 직전에 제가 시간을 봤을 때가 1.1초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1초의 기준을 정확하게 몰라서 엄청 촉박한 줄 알고 그냥 급하게 올려놨는데 쏘고 나서 링 맞고 또 시간이 남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 억울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렇게 급하게 했을까. 너무 후회가 됐던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쐈으면 넣었을 슛인데 날려서 쏘다 보니까 그냥 승을 날린 느낌? 그래서 좀 많이 미안했고 좀 스스로한테 화가 너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솔직히 1쿼터, 2쿼터 때는 어떤 선수도 저는 기회를 받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기회를 못 받을 뿐이고 그런 상황에서 모든 프로 선수들이 잘하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만 받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4쿼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솔직히 스타가 아닌 사람들이 나뉘잖아요. 4쿼터에는 다들 불안해하고 하기 싫어하고 좀 숨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하고 싶고 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그런 게 생각처럼은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아직까지는 그런 형들처럼 되기에는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 식으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칭찬도 많이 듣고 뭐 욕도 많이 먹고 여러 가지로 정말 좀 재밌는 시즌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일단 대표팀에 뽑혔을 때 가장 기뻤고 그리고 그 이후의 경기에서 좀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사람들의 이제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볼 것이고 저를 그런 데서 제가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더 부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를 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부담감이나 책임감을 갖고 플레이를 하는 게 농구적으로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겨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거를 피드백을 듣고 좀 더 선수로서 좀 승부욕이 불타오른다 해야 되나? 안 된다 했으면 봐라 보여준다 약간 보여줬을 때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냐 보자 이런 마인드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저를 응원해준 사람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그래서 더 팬들한테 잘하게 되는 이유도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가장 큰 거는 뭐 슛이 없으면 풀에서 못 살아남을 거다 이런 부분이었고 이제 계속 어쨌든 지금까지도 아직은 뭐 완성된 것도 아니고 많이 성장에 다가가고 있는 단계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는 많았죠. 시즌 초까지만 해도 저 때문에 스페이싱이 안 되고 오히려 뭐 민폐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이제 극복하려고 뭐 당장 시즌만 노력한 게 아니라 프로 와서부터 지금 거의 한 4년? 3, 4년째 꾸준히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그 노력이 좀 빛을 발휘하는 것 같아서 좀 아직 저는 보여줄 게 많다고 생각하고 더 잘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비판을 해준 게 오히려 저한테는 지금 더 득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연습이죠. 연습뿐이 없었죠. 뭐 연습이 살 길이고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시합 때 나타나지 않으니까 연습을 해야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제가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연습했어요. 그냥 눈 뜨면 농구하고 밤 늦게까지 농구하고 집에 쉴 때도 그냥 농구 보면서 왼손잡이들 가드들 하는 거 다 찾아보고 그렇게 그냥 농구에만 빠져 살다 보니까 욕심이 많이 생기고 또 확실히 잘했을 때 그런 저를 챙겨주는 사람들이나 또 주변 반응을 보니까 좋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선수는 잘해야 되는구나 느꼈다 보니까 확실히 더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이 더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팀 사정상 제가 이제 이옵션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공격 비중을 하고 있는데 제가 4년 동안 공격 연습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2년차 때나 뭐 준영이 형이나 영준이 형이나 선영이 형, 원희가 있을 때는 제가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비만 역할을 했어야 됐고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제가 연습한 거를 막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더 그 전에 훈련했던 걸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좀 더 잘할까 오히려 계속 그냥 지금은 농구만 생각하고 당장의 주말 경기를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보여줄 수 있는 게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그래도 나오면서 어느 정도의 그래도 좀 기량 향상된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확실히 위기는 맞죠. 그래도 팀이 저는 잘하고 있어도 지니까 그래서 그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가드로서 4쿼터의 게임이 넘어가는 건 무조건 제 탓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계속 넘어갈까? 그래서 제 득점이나 이런 걸 줄이더라도 무조건 이기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지금 저번 주부터 계속 그런 생각이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플랜 자체가 뭐 일단 1쿼터, 2쿼터 자체는 자신 있게 하고 제가 4쿼터 이럴 때나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할 때 리딩을 해야죠. 너무 막 하는 것보다도 누가 컨디션이 좋고 또 지금 오늘 누가 잘 풀리는 선수고 그 다음에 상대편의 어디가 약점이고 이런 거를 다 알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가드로서는. 그래서 가장 먼저 일단 토요일 게임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있지만 지금 일단 ESL은 나가는 상황이고 정규리그에서 위기이기 때문에 정관장의 약점이나 이런 거를 게임 찾아보고 뭐 이렇게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KBL은 그냥 시간대는 보지만 NBA 농구 자체가 늘 오전에 하거든요. 오전이나 낮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런 브런슨이랑 이제 뭐 디에런 팍스 그다음에 이런 왼손잡이 가드들 뭐 드라기치 이런 선수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보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제런 브런슨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브런슨 영상을 엄청 많이 봤어요. 아 엄청 네, 많이. 그냥 저는 하이라이트는 잘 안 보고 풀 영상을 늘 봐서 뉴욕 경기를 미리 알람을 다 걸어두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전에 뭐 9시 하거나 7시 하면 무조건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보고 그 선수가 하는 거를 정말 다 따라 하려고 하고 연습할 때 그러니까 그런 동작을 따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미드레인지를 연습을 정말 많이 했는데 어쨌든 미드레인지를 쏠려면 숨점 슛이 장착이 돼야지 쏠 수 있는 상황이고 해서 그거를 병행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욕심이 많이 생기는 거죠. 아직 보여줄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아직 경기도 많고 하다니까 그걸 지금 제가 조율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브런슨 선수 같은 선수가 어쨌든 그렇게 한국에서는 유명하진 않잖아요. 그쵸. 뭐 스테판 커리나 르브론 제임스처럼 그런 선수들이 많이 알고 농구 선수들도 브런슨도 모르는 사람 많은데 일단 그런 선수들이 저는 잘 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선수 그리고 절대 막 농구에 사랑이 느껴지고 되게 소홀하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마인드도 많이 인터뷰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좀 많이 따라가려고 하죠. 일단 워낙 어릴 때부터 운동 자체를 좋아했어요. 농구는 해본 적은 없었지만 뭐 야구, 축구 이런 거를 그냥 동네에서 하면 정말 아침에 나가면 밤늦게 들어가고 그냥 밖에서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었어요. 뭐 진짜 밥도 안 먹고 운동만 계속 할 정도로 너무 좋아하고 이제 승부욕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제 운동적인 승부욕이 너무 강했어요. 공부적으로는 없었는데 운동적이나 활동적인 거에서 누구한테도 지지 말자라는 마인드가 있어서 뭐 부모님도 농구는 뭐 운동은 하겠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제 그게 농구가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스카웃을 받아서 그래서 그냥 스카웃 받자마자 하고 싶다고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 운동회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성남 초등학교 코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운동회 저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스카웃 농구할 생각이 있냐 운동회 보고 저는 생각 있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하러 갔던 것 같아요. 일단 초등학교 때 자체가 저는 많이 혼나면서 배웠어요. 뭐 맞기도 하고 정말 많이 혼나면서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서러울 때도 많았는데 그래도 어렸지만 저를 많이 혼냈지만 저를 예뻐해 주는 것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저를 선수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서 맞을 때나 혼날 때 너무 서러웠지만 배울 때는 또 즐거웠고
그 잘 될 때 희열감이 있잖아요. 그 느낌을 못 잊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연습한 게 됐을 때 초등학생이지만 그게 너무 뿌듯했고 더 잘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 그런 것 때문에 좀 못 그렇게 돼요. 근데 정말 저는 잘한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이거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아마 때부터 너무 힘들게 운동을 해서 단 한 번도 정말 제가 농구를 잘한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너무 열심히만 하는 사람? 그냥 재능은 없지만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시선이 되게 많았어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스스로 좌절도 많이 하고 진짜 제가 재능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정말 프로 오기 전까지도 그런 부분에서 없었어요. 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매년 그만둔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7, 8번을 나간 적도 많았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뭐 짐도 빼고 이렇게 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좌절감이 그만큼 컸는데 그래도 또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또 좀 승부욕도 생기고 난 운동 잘하는 사람인데 잘했던 사람이고 이런데 왜 자꾸 안 될까? 내가 더 부족한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그냥 뭐 진짜 지쳐서 농구공 꼴 보기 싫을 때까지 농구를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꾸준히 연습은 계속했어요. 일단 제가 3학년 때 나간다고 얘기를 자체를 아무한테도 꺼내질 못했어요. 제가 나간다고 하면 다 뭔 소리냐, 뭐 미친놈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게 뻔했고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걔가 왜 원리를 나가라는 얘기를 들을 게 뻔했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타이밍이 맞았어서 그냥 제가 혼자 판단했던 거였고 이 실력으로 나가면 당연히 안 될 거니까 정말 1년 동안은 다 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숙소에서 운동만 해야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늘지 않을까 해서 진짜 뭐 새벽 5시에 일어나자. 그때부터 늘 그냥 메이드 800개씩을 슛을 쏘자. 슛만 장착되면 프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진짜 그냥 계속 농구만 계속했어요. 그냥 그때는 지금은 좀 체계적으로 연습을 한다고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어서 그냥 미친놈처럼 운동만 하고 게임 전날에도 막 500개씩 던지고 게임 끝나고 500개씩 던지고 그냥 그렇게만 빠져 살았는데 늘더라고요. 신기하게 많이 농구가 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1년 동안은 너무 지금 생각 너무 힘든데 진짜 끔찍할 정도로 힘들었던 시절이었지만 뽑혔을 때 이제 그런 게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그쵸. 왜냐면 저도 목표 자체가 일단은 감독님도 제가 얼리 나간다는 건 몰랐었고 근이가 먼저 저보다 얼리 발표가 나서 이제 많은 프로팀들이 저희랑 연습 게임을 하려고 하면 근이를 다 보려고 했었죠. 다 어떤 선수냐 보려고 했을 때 저는 저런 선수 있다라는 걸 알리고 싶었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얘기를 들었을 때 뭐 이제 코치님들께서 너한테 더 관심 있어 한다 얘기를 들었을 때 감독님한테 저도 나갈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해서 나간다 했을 때는 다들 이해했어요. 근데 그 발표가 나기 전에는 안 된다고 무조건 치우고 나가야 된다. 너무 무모한 도전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하지만 정말 프로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고 저희가 그 코로나 때문에 대회를 했었는데 그 대회 때 제가 가장 핫한 선수가 되고 나서부터는 모두가 인정을 해줬던 것 같아요. 나갈만 하구나. 좀 일단 뽑히기 전에는 아쉬움이 좀 컸죠. 그래도 나름 1라운드에 가려고 노력을 한 거였고 근데 1라운드가 끝났을 때는 너무 아쉽고 이제 어쨌든 저는 평생 프로 커리어상 2라운드 선수로 남아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래도 일단은 가긴 가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뽑히자마자 그냥 일단은 첫 단추 하나 깼다 약간 일단 첫 단추 하나 깼고 가서 지금보다 더 연습을 하다 보면 뭐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막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팀에 들어왔을 때 한 5일 정도 됐을 때부터 바로 합류하게 돼서 일단 합류는 바로 했고 게임 투입 자체가 5일 만에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팀 패턴도 모르고 팀 수비 돌아가는 상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감독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웅영 감독님께서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너 대학 때 했던 모습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일단 해라 하다 보니까 정말 어린 마음에 눈치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하는 대로 하라니까 해야지 하면서 뭐 이런 좋은 게 어딨어 하면서 그냥 막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잘 풀린 케이스였지만 이제 프로는 분석이 다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중반기나 하반기 때는 이제 제 약점이나 이런 게 많이 간파당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경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는 좌절감이 많이 컸죠. 제가 극복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 약간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될까? 가드로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도 심리적인 압박감도 되게 컸고
좀 무서움도 많았고 그랬었는데 확실히 시즌을 거듭하면서 2년차 때도 그거보단 나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무서워했었고 당장 저번 시즌까지만 해도 몇 경기 때는 자신 있게 하지만 또 어떤 경기를 보면 자신 없고 또 안 쏘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근데 올 시즌에는 확실히 저는 뭐 5개가 안 들어가든 뭐 10개가 안 들어가든 던질 생각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다 보니까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극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걸 보고 언젠가는 극복을 하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죠. 저는 나간다 했을 때 자신이 있었어요. 그냥 사람들한테 드디어 증명할 수 있겠구나. 왜냐면 연습 때 그런 슛 던지면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팀 형들도 네가 1위일 것 같다, 너가 1등 할 것 같다 하고 친구들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근이가 우승할 줄 알고 있었거든요. 어디 가서 인터뷰를 해도 무조건 근이가 한다고 같은 팀에 있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근이가 1등 하겠지만 절대 예선은 통과한다 무조건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했었는데 좀 확실히 아쉽게 됐죠. 그래도 어느 정도 증명은 한 것 같고 심리적으로 그런 쪽으로 증명을 받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3점슛이 올라간 퍼센테이지 자체가 그때 브레이크 이후에 올라간 거거든요. 3점슛 자체가 30%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그 35%까지 올라갔던 게 그 이후의 기간인데 확실히 그때 이후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전혀 무섭지 않고 오히려 좀 떨어져 줬으면 하는 던지고 싶은 예, 요즘에는 컨택이 자꾸 나오고 뭐 던지려고 하면 나오니까 못 던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하나 던지고 싶다, 좀 떨어져 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마음이 들 만큼 슛에 자신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똑같이 그랬어요. 똑같이 던지라고 냅두니까 더 못 넣겠고 이런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근데 언젠가는 제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였고 그래서 좀 심리적으로는 연습도 많이 했고 좀 멘탈 트레이닝도 많이 하고 좀 무조건 이겨내야 된다, 못 이겨내면 선수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진짜 독하게 하다 보니까 극복이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매 경기에 자신 있게 해야 극복이 되니까 좀 이번 경기는 자신이 있든 없든 던지자, 일단은 찬스면 던져야 된다. 뭐 오늘 게임 못 뛰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던지고 나가자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들어가고 극복이 되더라고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진짜 죽을 것 같이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40분을 다 뛰었을 때 정말 저는 매 경기 끝나고 너무 녹초가 될 만큼 막 3kg씩 빠져 있고 이렇더라고, 게임이 끝나면. 근데 전 너무 되게 간절해요. 너무 정말 누구도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게 운동을 해서 진짜 이런 기회가 다시 안 올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늘 경기에 임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되게 다칠까봐 무서워하시고 왜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정말 그게 그냥 오재현인 것 같고 그게 그냥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농구 철학 그런 거 같고 원희도 저한테는 지금은 수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가 지쳐서 그러면 일단 이기려면 4쿼터 해줘야 되는데 너가 수비를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팀 공격이 안 돌아가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죠. 그게 전데 수비 그렇게 하는 게 제 모습이다 보니까 그냥 체력을 더 길러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냥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식단 자체를 저는 꾸준히 하고 있어서 막 크게 바뀌진 않고 그냥 뭐 생선이나 닭가슴살 위주로 늘 먹지만 그 양을 늘릴 뿐이죠. 그런 거 자체를 몇 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는데 순식간에 바꾸기에는 저도 제가 불안하고 바꿨을 때 안 될까봐 불안한 것도 있고 그냥 그래서 평소에 뭐 2개를 먹으면 3개를 먹고 4개를 먹고 이런 식으로 먹는데 확실히 살은 좀 계속 빠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그 쉬는 것도 잘 쉬어야 된다 생각해서 그냥 마냥 자는 것도 쉬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리커버리 운동도 되게 많거든요. 그냥 하드하게 운동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음날 더 잘하기 위해서 웨이트를 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정말 맨날 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간단하게 할 때도 많고 좀 제 몸 밸런스 잡는 운동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하고 이제 집에서 저는 보통 한 80% 이상은 쉬죠. 일단 뭐 NBA 자체가 오전에 하니까 오전에는 농구 다 챙겨보고 오후에는 좀 조용한 데 그냥 가더라도 조용한 데를 많이 가려고 그냥 카페 가서 그냥 제 경기했던 거 이런 것도 많이 돌려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 만나서 그냥 얘기도 좀 하고 좀 너무 농구 쪽으로만 빠져 있다 보니까 힘드니까 좀 친구들이랑도 얘기하면서 좀 힐링도 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잘 때도 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쉬는 날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한 번씩 그렇게 좀 쓰는 것 같아요. 24명은 예상을 했고요. 12명은 전혀 못했어요. 12명은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 뭐 그래서 당연히 기량이 늘긴 했지만 아직까지 국가대표는 아니다라고 저는 저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있었지만 주변에서는 약간 반신반의했어요. 그래도
저 같은 가드가 약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수비까지 하면서 하는 가드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른다 준비는 해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막 희망 고문하고 그러고 싶지 않아서 진짜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뽑히자마자 좀 너무 제 농구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 그냥 그때가 ESL 작년 수요일 경기였었는데 그거 경기 이제 여기 양지에서 출발을 해서 눈 감으면서 가고 있었는데 이제 핸드폰이 계속 울려서 누가 전화 온 줄 알고 봤는데 이제 팬분들께서 이제 인스타 태그를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드디어 됐다 하면서 그때 같이 가던 가온이나 뭐 뒤에 뭐 옆에 민우나 형빈이라는 친구들이 형 국가대표 됐다고 너무 축하한다고 얘기해주고 막 부모님 전화하고 할 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 아버지랑 전화를 했는데 이제 너무 자랑스럽다 하고 엄마는 뭐하냐 엄마는 지금 울고 있어서 연락하기 힘들다 아빠도 눈물이 난다 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해줘가지고 좀 죄송스러우면서 그냥 좀 행복한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예 그냥 예비 자체도 없었어요. 그런 경험 자체가 그냥 국가대표는 남의 일인 줄 알았어요. 저는 뭐 형들 경기도 보고 했지만 뭐 볼 때마다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다 나랑은 별개의 일이구나 이 정도로 느낄 정도로 국가대표랑은 거리감이 너무 멀었죠. 근데 늘 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만나고 하면 뭐 이제 대표팀 하면 해야 될 텐데 얘기를 할 때마다 뭐 언젠가 저 할 거예요 얘기는 하지만 이렇게 될 줄은 진짜 전혀 몰랐어요. 네, 뭐 늘 저는 이 정도만 했으면 됐겠지 하지만 늘 그 이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프로도 프로만 가면 되겠지 했지만 이렇게 올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고 국가대표 될 거라고는 저뿐만 아니라 모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렇게까지 됐으니까 제가 멈추기 싫은 거죠. 여기서 됐다고 멈추는 수가 아니 가서도 잘하고 또 큰 임팩트를 남겨주고 그리고 거기서도 끝이 아닌 또 팀에 와서 또 더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이러다 보면 뭐 국가대표 될지도 모르는데 뭐 제가 MVP 될지 누가 그거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반전을 한번 꼭 써보고 싶어요. 선영이 형이 그러니까 선영이 형 같은 팀의 인지도를 갖고 싶긴 해요. 그런 팀의 에이스 역할을 맡고 싶고 하고 싶긴 하지만 저는 선영이 형이랑은 스타일이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저랑 선영이 형은 농구 스타일이 달라요. 분명히 달라서 경기를 풀어가는 방법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모비스 게임 이후에 느꼈던 게 제가 선영이 형처럼 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농구는 진짜 대한민국이 몇 없어요. 선영이 형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장점이 뭘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미들슛이 좋은데 선영이 형은 미들슛으로 푸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스피드로 다 제껴버리는 데면 되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 정도로 빠르진 않으니까 이제 그 양동근 코치님 농구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 농구를 많이 봐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김태수 해설위원님이나 양동근 코치님 같은 스타일을 너무 좋아해서 이게 내 스타일인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또 경기를 한번 풀어가보자 라는 식으로 최근에 풀어가고 있는데 그게 저한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당연히 뭐 보수 김성희 얘기를 들으면 좋지만 선영이 형이라는 농구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를 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무조건 슛이죠. 무조건 슛이고 아니 당연히 퍼센테이지가 35%는 6%까지 나온다고 하지만 저는 최근에 노마크를 쐈던 사람이고 노마크를 쐈을 때는 40%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 많이 부족하죠. 근데 어떻게든 일단 감독님이랑도 대화를 많이 했던 게 최근에 제가 들어갔을 때 수비수를 저한테 모아야 이제 너가 진정하게 볼핸들러를 맡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다 보니까 너가 지금처럼 일단 공격을 하면 분명히 몰릴 거다. 그때 너가 이제 빼주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너가 농구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차근차근 하다 보면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순간에 제가 바로 그 자리에 가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좀 단계를 밟고 있는 그런 절차인 일단 그 메커니즘 자체를 고민을 안 했다면 거짓말이죠. 당연히 저도 일단 연습량으로 채우기 일단 그런 거를 채우고 있긴 하지만 당연히 메커니즘이 문제인가 생각도 하고 했는데 최근에 느꼈던 거는 슛은 메커니즘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자신감인 것 같아요. 진짜 자신감 하나면 연습을 안 해도 그냥 게임 때 자신감 하나만 있으면 다 던질 수 있고 다 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신감을 찾는 게 어려운 거지 최근에는 확실히 공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도 전적으로 믿어주시니까 그냥 이렇게 던져 들어갈 것 같고 저렇게 던져 들어갈 것 같아요. 노마크는 무조건 들어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막 쏘고 싶은 거죠 슛을. 근데 상대도 그걸 아는지 이제는 못 쏘게 하니까 그게 지금 답답한 거고 그거를 지금 이겨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무조건 해야죠. 제가 어떻게든 그 위치를 가려면 저는 뭐 한두 개가 아니겠지만 일단 가장 큰 숙제가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일단 반짝하는 게 선수가 아닌 꾸준하게 제가 20점을 넣는 선수가 된다면 이제
팀에서도 이제 저를 인정을 해주고 다른 팀에서도 저를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을 하면 이제 저로 인해서 다른 선수들이 찬스가 많이 나니까 그렇게까지 지금 일단 만들어 봐야죠. 근데 이게 저는 국가대표였거든요. 농구 끝나기 전에 대표팀을 한번 하고 싶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되는 게 모든 농구 선수들의 꿈 아닐까요? 일단은 국가대표면 거의 끝자락이잖아요. 농구 국가대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 하다 보니까 늘 얘기할 때 그냥 국가대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빨리 일어나세요. 저도 그때 생각보다? 보니까 네. 팬들이 알려줬는데 제가 10년 뒤 나에게 하는 말에 10년 뒤에는 국가대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4년 만에 했다 이뤄냈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럼 너의 다음 목표가 뭐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뭐 국가대표까지 했으면 저도 다음 목표를 어떻게든 뭐 베스트 5나 MVP까지도 받을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또 다들 국가대표 될지도 몰랐고 제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을 텐데 이 드라마를 한번 끝까지 써보고 싶어요. 시도하지 않으면 해결되는 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일단 시도를 해야 해결이 된다고 뭐가 문제인지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는데 애초에 시도 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늘 경기전 국민 이럴 때 그냥 혼자서 한번 외치고 들어가거든요. 시도하지 않으면 해결되는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뭐든 시도를 한다. 그러고 저는 그 고민을 문제를 무조건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해결한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늘 매 경기에서 뭔가를 얻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럼 네, 안녕하세요 루키 구독자 여러분. SK 나이츠 오재현입니다. 일단 저라는 선수가 되게 생소하실 수도 있고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제가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팀이 되게 좋진 않은 사정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잘하면서 팀도 SK라는 팀도 꼭 상위권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